아들, 사랑한다. 열심히 공부하자. 여보, 좀 부탁 좀 들어줘. 김대리, 힘들겠지만 오늘 저녁까지 마감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 자, 지금 말씀드린 건요. 설득일까요? 부탁일까요? 강요일까요? 우리는요,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득일까요? 혹시 말만 부드럽게 강요하면서 설득한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설득과 강요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는 설득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어도 상대는 그것을 빼도 박도 못하는 강요의 칼날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일반적으로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설득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강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좀 바꿔서 상대방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강요를 할 수가 없죠. 예, 설득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렇게 설득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건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지위와 권력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볼까요? 갑, 을로 한번 구분해 볼까요? 갑과 을. 사람과의 관계가요. 수평적인 관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뭐 친구 간에도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내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설득할까요? 강요할까요? 어떠십니까? 예, 나도 모르게 이제 강요를 할 경우가 더 많겠죠. 내가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갑을과 달라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설득할 확률이 높죠. 이렇게 설득과 강요는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사회는요, 굉장히 많은 설득이 필요합니다. 또 예전에는 강요를 했지만 지금은 또 강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이제는 이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소통하는 시대는 이미 노을 속으로 저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강요와 설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갑과 을의 관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는요, 거절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내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합니다. 나는 거절할 권한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강요할까요? 설득할까요? 예, 설득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절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이죠? 예, 설득보다는 강요로 받아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강요와 설득은 말이나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상대방에 강요하는지 설득하는지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서 얘기하는 건지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못 주고 얘기하는 건지 이런 상황과 마인드 때문에 설득과 강요는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귀찮다는 이유로 남에게 시키는 일이라면 강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돼서 시키는 일이라면 좀 설득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남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경험을 먼저 쌓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한 시간이 없거나 여건이 안 될 때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능력이 길러질 수 있는 겁니다. 설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강요를 잘하는 사람이 설득할까요? 결과는 뻔하겠죠.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할 수 있지만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때만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설득과 강요는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입니다. 나는 비록 갑이지만 을이다라는 마인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조금 여건이 안 돼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냥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대방한테 거절할 수 있는 권한 그런 느낌을 줘야만 상대는 설득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설득에 조금 자신이 생기셨습니까?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설득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